부산 수영구의 겨울바다는 유난히도 쓸쓸합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해안선을 따라 불어옵니다. 아파트 12층 작은 방 하나. 한서진 씨는 오늘도 커튼을 열지 못했습니다. 해가 떴는지 비가 오는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6년. 처음 1년은 눈물로 보냈습니다. 다음 2년은 분노로 채웠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왜 혼자 남겨두었냐고. 그 후 3년은 그저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만 할 뿐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 말만 남기고 끊어지는 통화. 서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외로움은 이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그 소리조차 외로움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무심코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샘 중앙교회 마이너스 외로움 속에서 찾는 위로. 썸네일 속 목사님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뭔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영상을 눌렀습니다. 외로움은 하늘이 건네는 초대장입니다. 장세윤 목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빛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서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 씨는 매일 밤 장세윤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위로였고 그의 말은 희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진 씨는 처음으로 커튼을 열었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요? 교회 홈페이지 공지를 본 서진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집회 당일, 서진 씨는 이른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문화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중년의 여성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모두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무대 위로 장세윤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70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고든 자세,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눈빛.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고 친근했습니다. 예배는 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진 씨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 씨도 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누군가 서진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장세윤 목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서진 씨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교회에 다니시나요? 아니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세윤 목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진 씨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서진 씨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빠지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장세윤 목사는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진 씨의 일주일은 빛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한서진 집사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아닙니다. 집사님 스스로 변화하신 겁니다. 장세윤 목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서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슬픔을, 고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 씨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설렘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교인 중에서 목사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신다는 느낌. 그것이 외로움을 덮었습니다. 엄마 재혼을 하신다고요? 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장세윤 목사님이라고 좋으신 분이야. 엄마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라니. 혹시 교회 때문에? 아니야.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야. 서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하지만 서진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이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황혼 재혼.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교회에서 소수의 교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장세윤 목사가 서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3개월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목사님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교인들은 서진 씨를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환대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서진 씨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배웠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예쁘십니다. 사모님, 덕분에 교회가 더 밝아졌어요. 그런 말들이 서진 씨를 채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서진 씨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영만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그 의문은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곧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수영만의 겨울바다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봄이 오려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 3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서진 씨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마트 다녀왔어요. 혼자요? 네, 혼자요. 장세윤 목사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관심 있는 남편이라면 할 법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누구 만났어요?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왔죠?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서진 씨는 처음에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혹시 다칠까봐 염려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서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던 친구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떠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장세윤 목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인 줄 아세요? 장세윤 목사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밤 11시요. 목사 부인이 밤 11시에 돌아다니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모님이 밤늦게까지 밖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서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녁 약속은 삼가세요. 특히 밤늦게까지. 네. 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모님이니까 조심해야지.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 후로 서진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였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진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아, 다음 주 점심 어때? 오랜만에 보자. 서진 씨는 기뻤습니다. 점심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점심 먹고 올게요. 장세윤 목사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요? 오랜만이에요. 한두 달 만에. 세속적 인연은 줄이세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사모입니다. 그 말에 서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잖아요. 친구보다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랑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 아닐까요? 서진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마트 갔다 왔어요.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왜요? 확인하려고요. 서진 씨는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장세윤 목사는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트에만 갔다고 했죠? 네. 그런데 왜 카페 영수증이 있죠? 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마트 갔다가 잠깐 커피 한 잔 마셨어요. 혼자서. 누구랑 갔어요? 혼자요. 정말 혼자였어요. 장세윤 목사는 서진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혼자였어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대폰 검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 좀 봐도 될까요? 왜요? 그냥요. 보여줄 수 없는 게 있나요? 서진 씨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장세윤 목사는 문자 하나하나, 통화 기록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사진첩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 직장 동료예요. 왜 연락하죠? 가끔. 안부 묻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연락처를 하나씩 지웠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옛 동료들,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 사람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답답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거실에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장세윤 목사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답답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요즘 너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당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 부인이 남편한테 대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지금 교만해졌어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봐요. 장세윤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서진 씨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쾅! 거실 테이블 위에 화분이 넘어졌습니다. 흙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손으로 친 것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신 대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탁!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서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세윤 목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흙을 치웠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에 베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통제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는 마트에 갔다가 카페에 잠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마트 다녀왔어요. 마트만요? 장세윤 목사가 물었습니다. 네. 왜요? 마트 갔다가 카페 들렀죠? 서진 씨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꽂히는 느낌, 감시당하는 느낌. 집 밖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달랐습니다. 예배 시간 장세윤 목사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의자를 빼주고 손을 잡아주고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교인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정말 잘하시네요. 참 보기 좋으세요. 서진 씨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면을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오늘 예배 때 왜 졸았어요? 졸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잖아요. 교인들이 봤어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한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모가 예배 때 졸면 어떡해요?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포와 밖의 다정함. 그 극단적인 차이가 서진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건가? 자책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영만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까맣게 어두운 바다. 한때 그 바다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죽이며 유리잔에 금이 가듯 서진 씨의 마음에도 금이 갔습니다.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산산조각이 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서진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움푹 들어간 볼,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나인가? 두통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안 됐습니다. 교인들이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알까봐 무서웠습니다. 서진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멀리 떨어진 곳을, 양재 근처의 한 병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뷰가 좋았습니다. 여의사라고 했습니다. 거기로 가자. 서진 씨는 예약을 잡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울 가는 친척 만나고 올게요. 누구요? 사촌 언니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장세윤 목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전화번호 남기고 가세요. 네. 서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 씨는 KTX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양재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정다은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건물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잡지를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서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뒤에 젊은 여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단정한 흰 가운, 따뜻한 눈빛.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서진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 정다은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두통도 심하고 밥도 잘 못 먹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2달쯤 됐어요.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저 재혼을 했어요. 그렇군요.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 순간 정다은 의사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서진 씨는 느꼈습니다. 목사님이요? 네. 교회 목사님이요. 정다은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대답했습니다. 장세윤이요. 정다은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디 교회세요? 부산 수영구에 있는 빗샘 중앙교회예요. 정다은 의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서진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남편분이 전 배우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자녀도 없다고. 정다은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제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정다은 의사가 서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장세윤의 딸입니다. 서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장세윤은 제 아버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만요. 정다은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도망쳤어요. 저를 데리고. 서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26년 전이에요. 정다은 의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물 한 잔을 꺼내 서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놀라셨을 거예요. 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겪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다정했죠. 위로해주고 특별하다고 말해주고.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통제가 시작됐을 거예요.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휴대폰 검사, 영수증 확인. 맞아요. 그리고 점점 심해졌죠. 폭언, 협박, 물건 던지기. 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저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패턴이에요. 그 사람의. 정다은 의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에 서진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말해줬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제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어머니를요? 네. 어머니는 지금 변호사예요. 마포에 사무실이 있어요. 변호사.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저희가. 서진 씨는 울먹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해 볼게요. 정다은 의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시간 후 서진 씨는 마포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우 법률사무소. 간판이 단정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따뜻한 미소. 한서진 님이시죠? 이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씨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은이한테 들었어요. 놀라셨죠?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 사람은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이선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10년을 살았어요. 지옥 같은 10년이었죠.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이선우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체크리스트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서진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폭언 협박 녹음, 재산 서류 사본 마이너스 통장, 부동산 보험, 상해 파손 사진, 불륜 정황. 서진 씨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해야 하나요? 네. 법정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절대 혼자 부딪히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티내지 마세요. 이선우 변호사가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는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휴대폰에만 두지 말고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제 이메일로도 보내세요. 네. 날짜, 장소, 상황을 메모로 붙이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서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방법이 있구나. 무서우시죠? 이선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해야죠. 네. 당신의 삶을 되찾으려면.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이선우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은이도 저도.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도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서진 씨는 마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영만의 겨울바다와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KTX 안. 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나요? 서진 씨는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7시쯤 도착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방 속에는 이선우 변호사가 준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하나 샀습니다. 이제부터야. 서진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서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봄을 직접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장세윤 목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장로들과 회의가 있어요. 늦을 수도 있으니 먼저 주무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진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이선우 변호사가 준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했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진 씨는 약장을 열었습니다. 두통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국에 다녀와야겠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약국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녁 9시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약국에서 두통약과 소화제를 샀습니다.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m쯤 앞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장세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서진 씨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텔. 서진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저 사람, 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는 여성. 미혼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여성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서진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서진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했습니다. 호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영 모텔 네온 사인. 서진 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바꿨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오후 9시 32분. 서진 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서진 씨는 즉시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의 이메일로도 보냈습니다. 오늘 밤 9시 32분 수영 모텔 앞 교회 찬양팀 여성과 함께 간단한 메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몰래 녹음한 파일들. 폭언하는 목소리, 협박하는 말들.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사모가 이런 식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한번 되들어봐. 그땐 가만 안 둬. 서진 씨는 파일들을 백업했습니다. 컴퓨터에도 USB에도 클라우드에도. 그리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복사해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일에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달랐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 부산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 고액의 보험. 어디서 나온 돈이지? 서진 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산 이동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결혼 직후 큰 금액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혹시 내 재산도? 서진 씨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함께 관리하자며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서진 씨는 믿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내 돈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야. 이것도 증거야. 서진 씨는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세 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옷장 깊숙이, 하나는 베란다, 창고에, 하나는 이선우 변호사에게 보낼 봉투에 넣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서진 씨는 재빨리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자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냈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진 씨는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서울 갑니다. 병원 재검사 받아야 해서요. 또요? 네. 의사가 한 번 더 보자고 했어요. 장세윤 목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오세요. 네. 서진 씨는 KTX를 탔습니다. 마포 사무실. 이선우 변호사와 정다은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잘 받았어요. 이선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확한 증거예요. 날짜, 시간, 장소 모두 있고 다른 증거들도 가져왔어요. 서진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서류 사본들. 이선우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행동에 옮길 시간이에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공개 검증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선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주일 예배. 교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서진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아니, 반드시 해야 해요. 정다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방패로 쓰고 있어요. 그 방패를 없애야 해요. 하지만 교인들이 믿어줄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선우 변호사가 카드 뭉치를 꺼냈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증거 제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카드 폭언 녹취. 먼저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목사의 진짜 목소리를. 두 번째 카드 불륜 사진. 그 다음 어젯밤 사진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니 부정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카드 재산 이동 내역. 재산 횡령 정황도 보여줍니다. 교회 헌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네 번째 카드 최초 피해자 증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섭니다. 실명으로. 서진 씨는 카드들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물론 두렵죠. 이선우 변호사가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정다은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도망쳤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다음 피해자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찬양팀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패턴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할까요? 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틀 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늦추면 안 돼요. 이선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면을 벗기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겁니다. 그 말에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정다은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배 시간 서진 씨가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사모로서 교인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선우 변호사와 정다은 의사는 예배당 뒤편에 대기합니다. 만약을 위해 모든 과정을 녹화합니다. 법적 증거로 쓰기 위해. 만약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제가 나섭니다. 이선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알려뒀어요. 대기 중입니다. 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두렵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포 사무실을 나서며 서진 씨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도 그래야 해.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서진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대요. 약만 더 먹으면 된대요. 그래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영만의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실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지나야 하는 봄. 하지만 반드시 오는 봄. 주일 아침. 서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준비됐어요? 네. 서진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이네요. 좋아요. 장세윤 목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차 안. 장세윤 목사는 오늘 설교 내용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진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본당. 빗샘 중앙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800석 규모. 오늘도 예배당은 거의 가득 찼습니다. 서진 씨는 첫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사모 자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맨 뒷줄, 문 옆에 이선우 변호사와 정다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야.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여성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일까? 설교 시간. 장세윤 목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서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설교가 40분째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 순간 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모가 설교 중에 일어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진 씨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모님? 제가 교인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서진 씨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짓을? 장세윤 목사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서진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800명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교인 여러분, 저는 한서진입니다. 장세윤 목사의 아내입니다. 조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세윤 목사가 서진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세요. 서진 씨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먼저 이것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서진 씨가 휴대폰을 꺼내 마이크에 가까이 댔습니다.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다시 말해봐. 내가 뭘 안다고 대들어? 장세윤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쾅,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 다신 대들지 마. 알겠어. 예배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목사님 목소리 아닌가? 사모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다니. 장세윤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맥락을 모르면 오해가 아닙니다. 서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서진 씨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배당 뒤쪽에서 이선우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밤거리, 호텔 앞, 두 사람의 모습,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오후 9시 32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여성, 찬양팀 아닌가? 맞아, 김지은 씨야. 목사님이 저 시간에 왜 저기서? 장세윤 목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걸? 조작이 아닙니다. 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 회의 간다고 하신 그날 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뒤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선우 변호사와 정다은 의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이선우 변호사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이선우입니다. 장세윤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예배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딸을 데리고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정다은 의사가 옆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다은입니다. 장세윤의 딸입니다. 교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다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의 학대를 받습니다. 폭언, 통제, 협박, 어머니를 향한 폭력.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저들이 돈을 노리고. 돈이요? 서진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서류가 떴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결혼 전 목사님은 재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보세요. 통장 잔액, 부동산 명의, 보험 수익자. 결혼 후 3개월 만에
제 재산 일부가 목사님 명의로 옮겨졌습니다. 제 동의 없이. 그리고 생명보험 수익자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목사님이 받도록. 교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거 아닌가? 재산을 노린 거야. 장세윤 목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로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어떤 오해입니까? 증거가 여기다 있는데. 또 다른 장로가 소리쳤습니다. 회중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속았어. 권위를 방패 삼았던 거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까. 장로 몇 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잠깐 내 말을 들어봐요. 설명할 기회를.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장로들이 장세윤 목사를 에워쌌습니다. 그를 단상 아래로 그리고 예배당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장세윤 목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마녀 사냥이에요. 음모예요.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인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서진 씨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시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통제는 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존중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숨겼던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권위 뒤에 숨은 폭력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그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진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곧 예배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진 씨는 울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와 정다은 의사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세 여성이 함께 울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며 교인 한 명이 서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서진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다은 씨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정다은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로 갔습니다. 수영만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다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살아가야죠. 제 삶을요. 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함께요. 서진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함께. 이선우 변호사가 커피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햇살이 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는 알았습니다. 이 봄은 자신이 불러온 것이라는 것을. 용기로, 진실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수영만의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였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맞으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세윤은 사기, 협박, 재산 갈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서진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죄는 유죄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진 씨의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이선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네요. 서진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빗샘 중앙교회는 변했습니다. 장세윤 목사가 떠난 후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았습니다. 임시 당회가 꾸려졌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들이 선언했습니다. 재정 보고서가 매달 공개되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졌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청빙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첫 설교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회복하며 함께 걷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서진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다은 의사와의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트리거가 있나요? 네. 시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뒤에서 발소리가 나면 돌아보게 돼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다은 의사가 호흡 훈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안할 때 천천히 숨을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4번 들이쉬고 4번 참고 6번 내쉬고. 서진 씨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려도 심장이 덜 뛰었습니다. 발소리에 덜 놀랐습니다. 나는 안전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나야. 오랜만이다. 미경이. 정말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응.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번 주말에 우리 만날까? 다른 친구들도 보고 싶어 하더라. 서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좋아. 만나자. 주말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산책로였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아니야. 우린 이해해. 내가 힘들었던 거 알아. 친구들은 따뜻했습니다. 서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함께 걸었습니다. 바다바람이 불었습니다. 문득 서진 씨는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래? 아니, 바람이 왜? 다르게 느껴져. 예전에는 차갑고 쓸쓸했던 바람이 이제는 따뜻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래, 봄바람이잖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봄바람이네. 서진 씨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진 씨의 재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후 연락하기 민망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딸, 나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 미안해.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쳤지?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미안해요. 더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통화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어느 주말 아들과 딸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점심 먹어요. 어디서? 밀락수변공원이요. 도시락 싸가지고요. 도시락? 누가 싸? 제가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밀락수변공원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우와, 맛있겠다. 엄마 드세요. 함께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서진 씨는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엄마. 딸이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며칠 후 서진 씨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정다은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만들자고. 준비되셨어요? 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서진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66세입니다. 6년 전 남편을 잃고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별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진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소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일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경고음을 지웁니다. 저는 외로움에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통제를, 감시를, 폭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존중합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시간을 기다립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의심하고 위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정다은 의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서진 씨는 수영만 해변을 걸었습니다. 혼자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 위로 햇빛이 번졌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렁이는 소리. 바다가 숨 쉬는 소리였습니다. 서진 씨도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자유롭다는 느낌. 나는 괜찮아. 나는 살아있어. 나는 자유로워.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서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에필로그. 마포 작은 상담실.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마이너스 피해자 지원 모임. 서진 씨와 이선우 변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모임인데 사람들이 올까? 올 거예요. 혼자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후 2시. 1명, 2명, 3명.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여성.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진 씨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걷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선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으켜줄게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통이, 슬픔이, 그리고 희망이. 2시간 후 모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저도요. 모두가 떠났습니다. 서진 씨와 이선우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어요. 네. 정말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도 계속할 거예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항상 숨 쉬고 있습니다. 서진 씨도 그렇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았지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겨울 바다 위로 햇빛이 번집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다가 숨 쉽니다. 그리고 우리도 숨 쉽니다. 살아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함께입니다.